안녕하세요, 코리랑카입니다. 오늘이 뚝뚝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2023년 10월 31일 날 입국해서 두 번에 걸쳐서 57일을 여행했는데 그 중에 37일이 뚝뚝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뚝뚝으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뚝뚝 운행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도 있고 엔진 오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보충을 해야 되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게 된 노하우와 꿀팁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뚝뚝 여행을 결심하게 된 게 미리사를 여행했는데 거기에서 뚝뚝으로 여행하는 서양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뚝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뚝뚝을 렌트해서 운전하는 게 합법이에요. 절차만 잘 지키면 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까지 총 3명이 함께 했고 짐까지 실었는데 그 무게가 약 250kg이에요. 꽤 많은 무게를 실었는데도 뚝뚝을 여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부 해안가부터 그리고 스리랑카의 최북단인 만나르와 자푸나까지 약 25개 정도 도시를 다녔고 운행거리는 한 3,3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100km씩 다녔습니다. 그 스리랑카는 대한민국 면적의 약 65%예요. 그래서 작다면 작은 나라지만 사실 그렇게 작지는 않죠. 한 달 동안 다녔는데도 아직 못 본 곳이 많아요. 하지만 여행자들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의 곳을 뚝뚝으로 갔는데 흔히 고산지대라고 불리는 누아라엘리어나 엘라, 하프탈레 지역도 이 뚝뚝으로 꼬불꼬불한 길을 다 올라갔고 그리고 해안도로는 물론이고 작은 중소도시, 오프로드가 있는 중소도시, 거친 길까지 이 뚝뚝이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뚝뚝 여행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리랑카를 와서 19일 동안 일반 대중교통인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뚝뚝 여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뚝뚝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아끼는 비용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일단 뚝뚝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이 대중교통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버스나 기차를 탈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뚝뚝 여행을 할 때는 대부분 아침 6시나 7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음 도시에 도착을 하고 관광 명소를 몇 군데 들른 다음에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몇 시간 쉬다가 나와서 또 오후 시간을 뚝뚝으로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 뚝뚝 없이 여행을 할 때 이동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그냥 끝날 하루였는데 뚝뚝 여행으로는 버리는 시간이 없이 온전하게 여행을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것은 보통 우리가 그냥 다니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뚝뚝 기사들과 흥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핑미,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나 피로감이 상당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한 기간은 37일이지만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코스를 대중교통으로 가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2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뚝뚝은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뚝뚝이 있으면 다양한 숙소와 맛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뚝뚝이 없으면 여행자 거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숙소나 맛집만 갈 수가 있는데 뚝뚝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정말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홈스테이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거리가 아니라 정말 로컬 맛집 이런 것도 많이 가봤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로컬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 정말 현지인들이 먹는 가격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뚝뚝 여행을 할 때 또 다른 장점은 스리랑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만 다닐 때는 버스나 기차가 가는 길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뚝뚝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길이 맞나 싶은 곳도 많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스리랑카의 정말 엄청나게 황홀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춰서 얼마든지 그 풍경을 감상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점이 됐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야생 코끼리를 4번이나 마주친 적이 있어요. 뚝뚝을 타고 가다가 야생 코끼리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을 막고 있는
경험. 근데 그게 4번이나 마주치다 보니까 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기억이었죠.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스리랑카에 정말 수많은 길을 달렸는데 아누라다푸라에서 만나르까지 가는 길이 저는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 길은 뚝뚝이 아니라면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가면서 감상하고 싶은 곳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뚝뚝 여행에서 가장 추천하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뚝뚝을 렌트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리랑카 교통국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가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뚝뚝 렌탈 업체에서 대부분 발급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곳에 맡기는 게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금 검색했을 때는 $40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구글에서 스리랑카 뚝뚝 렌탈이라고 검색을 하면 몇 군데 업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 되는데 업체별로 가격은 약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저렴한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렌트 가격이 제일 궁금했는데 길게 대여할수록 평균 단가는 내려가요. 저는 37일을 대여했고 그렇게 했을 때 보험을 포함한 가격이 하루에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특히 우리는 3명이 이 요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렌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에는 뭐 대인 대물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접촉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일 동안 렌트를 했는데 보험료 포함해서 한 7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뚝뚝 렌트하는 날, 당일날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단 뚝뚝을 처음 대여할 때 드라이빙 레슨을 받게 됩니다.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있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뚝뚝을 쉽게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운전대에 앉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운전을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자동차 수동 운전은 꽤 해봤어요. 제가 처음 찬사도 수동 운전이었기 때문에 수동 운전에 익숙했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봤기 때문에 뚝뚝 운전이 좀 쉬울 거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뚝뚝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운전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뚝뚝을 예약할 때는 아마 여행하기 전에 예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뚝뚝을 수령하는 날에 호텔 장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뚝뚝을 빌려서 운전해서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호텔이 너무 먼 곳에 있으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뚝뚝을 수령하는 장소와 내 호텔이 제 생각에는 한 5km 내외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 부담 없이 숙소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뚝뚝을 수령하는 곳은 대부분 이 업체 사무실이 있는 네곤보 쪽이 많아요. 하지만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콜롬보나 아니면 남부 해안 쪽에서도 뚝뚝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여행을 시작하는 네곤보 쪽에서 수령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텔은 뚝뚝 수령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잡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뚝뚝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가장 큰데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 발 달린 뚝뚝을 운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뚝뚝 운전은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사실 첫날에 뚝뚝 운전대에 앉으면 이게 맞나?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차근차근 뚝뚝을 운전해 본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뚝뚝 렌탈 업체에서는 보통 3일 정도가 지나면 많이 익숙해질 거라고 하는데 제 경우도 그렇긴 했고요.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운전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태라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의 이 교통 환경이 조금은 거칠기 때문에 그리고 뚝뚝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뚝뚝 운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들인데요. 스리랑카 도로의 90% 이상은 1차선 도로였어요. 차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추월도 일어나고 우회전, 좌회전, 그리고 유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무단횡단과 길거리에 누워있는
강아지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소떼, 염소떼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도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속도 조절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이드 미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야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뚝뚝은 백미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뒤쪽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이드 미러를 잘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을 할 때는 사실 뒤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신경 쓰고, 또는 후진을 할 때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차선이 하나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저를 초월해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버스나 트럭도 많은데 이 트럭들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초월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뚝뚝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만큼 이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